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구정도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있으면 3월 달이 다가오고 날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건지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어떤 걸 투자해야 될 건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주로 이제 주택하고 이제 비주택으로 나뉘게 될 텐데 이제 비주택은 지금 거의 뭐 사실 맥을 못 치고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수익형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토지라는 상품도 있습니다만 이 수익형이라는 거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뭐 소위 지산이라든가 이러한 월세를 받는 목적인데 재미가 없죠. 그죠? 금리가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 관심들이 없고 주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와 비아파트 형태가 있죠. 아파트와 소위 말하는 이제 빌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빌라라고 통칭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요즘 보셨겠지만 거래량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자체도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기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동결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만 기준금리가 실질적인 인하가 돼야지만 조금이라도 반등의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아마도 이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요자들이 없는 건데 수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금액이 우리가 최고점을 찍었었던 21년 상하반기라든가 20년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높아졌었던 금액에서 찔끔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예전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출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아파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작년 같은 거로 반짝했던 거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인위적으로 대출을 펌핑 해주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들어서 뭐 출생아를 위한 그런 신생아 특례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미미한 편이고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지기에는 가계대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이제 빌라인데 빌라를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대용품으로 구입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실수요자분들 근데 대부분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빌라를 매입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 이 빌라가 너무 좋아 물리적인 게 생긴 것들이 요즘 너무 이쁘더라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빌라가 아파트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체로 굉장히 어떤 부의 상징이 된 시점이죠, 우리가.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이 넘어가니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아파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서울 아파트를 가꾸는 싶으나 비싸서 이걸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빌라를 통해서 빌라는 뭐냐면은 미래의 서울 아파트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를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디딤돌 삼는 거죠. 왜냐면 지금 10억짜리 사는 것보다 3억짜리 빌라 돼서 10억짜리 아파트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아파트가 이제 분양 시장은 이 분위기 속에서 분양 가격 엄청나게 오르죠. 이건 하도 얘기해서 입 아프니까 다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분양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했으면 최소한 원가 이상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공사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분양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집을 받아서 예전에는 몇 억씩 수익을 남겼지만 지금은 차라리 그냥 시중에서 금매 사는 게 쌀 정도로 청약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재개발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빌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빌라 투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얘도 공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부 부시고 공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재개발이라고 칭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뉴타운 재개발 외에도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든 가로주택 사업이든 신통기업이든 어쨌든 부시고 개발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아파트로 변신할 때의 플러스 알파인 추가 분담금이 많은데 완성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가보다 원가가 더 들어가는데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지역들이 대단히 많아졌다. 왜? 외곽 지역의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빠져서 소비자 가격은, 소위 말하는 판매가는 빠졌고, 그 사이에 공사비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지를 잘 선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가 도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건 소위 말하는 핵심 입지만 살아남게 되는 상황인 거고, 플러스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서 주택과 비주택 중에서는 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는 빌라 형태들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빌라를 매입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성 측면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늘어나는 용적률이 많은 것,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되어서 판매하는 일반 분양이 비쌀 것, 요 두 가지인데, 요즘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이 큰 것보다는 일반 분양이 비싼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좋죠. 왜냐하면 용적률 늘어나봤자 더 많이 개수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하나 판매하는 가격이 떨어졌고 원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비싼 지역, 결국은 뭡니까? 핵심 지역에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관심 둬야 될 거는 핵심 지역에 빌라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전세 사기니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부동산 경기가 잠깐 얼어붙어 있으면서 이 빌라의 가격이 정말 가격이 너무너무 낮은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가 이하의 물건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지금 살 때 아니지 않나?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분위기일 때 가격이 쌀 때, 남들 안 살 때 저렴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너도 나도 살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핵심지에 저렴한 빌라를 매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분양 가격 비싼 핵심지, 그 다음에 저렴한 빌라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 좋은 거는 사업성까지 좋으면 되는 건데, 사업성이 좋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냐면은 모아타운이 있고요. 신통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있는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게 사업성이 가장 좋습니까? 역세권 사업이 가장 좋죠. 그죠? 왜? 용적률이 높으니까. 물론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저기 이상한 경춘선 근처 역세권 개발 그거 되겠습니까? 네? 공사비가 더 비싸다니까요. 판매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러한 지역 중에서도 개발 방식이 역세권인 것들, 이렇게 매입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 그게 가격도 지금 싸! 얼마나 좋습니까? 핵심지, 키워드 하나 더 넣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저렴한 빌라가 이때니까요. 근데 이러한 빌라들이 작년엔 전혀 안 나가다가 요즘 들어서 아름아름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대책의 도움일 수도 있고, 23년보다 24년도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투자 여건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서 매입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핵심지에 역세권 개발을 할 만한 저렴한 빌라가 정말 좋겠죠. 물론 이게 무조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형태들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역세권이 아니다, 핵심지 저렴한 빌라, 이것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좋은 지역인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PF 대출 안 나오고 엉망진창되고 전세 사기 터지면서 이 소위 말하는 건축주들이나 내지는 매도인들이, 빌라를 갖고 있는 매도인들이 싸게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버렸잖아요. 특히나 신축 같은 것들이 주로 그렇죠. 예,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매입한 분들은 내가 산 급에 워낙에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라갔기 때문에 버틸만 한데, 사업을 최근에 하신 분들, 이런 시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높은 금액에서 잡았다 떨어지기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급매로 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매 같은 것들, 핵심지의 급매 같은 것들 궁금하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이제 진행을 하니까 공지사항 보시고 세미나 참여하시게 되면은
왜 급매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물건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고요. 이러한 지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 투자 시장은 뭐든지 다 사이클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처럼 안 살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 있을 때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안 좋은 지역은 원래 저렴해요. 언제든 저렴합니다. 그러나 좋은 지역은 이런 순간적인 타이밍만 저렴한 거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복하게 되면 그때 살 걸 하지 마시고요. 지금과 같이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원가 이하로 나온 물건들이 있을 때 매입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이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저렴한 것들만 아니라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매물들을 좀 선별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세미나 같은 것들이나 뭐 이거 참여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투자에 굉장히 좋은 한 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내후년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가 좋은 한 해였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물론 지역별 양극화가 대단히 심합니다. 저는 서울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안 좋은 지역도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에 어떤 매물을 선별적으로 고를지 이거를 아주 잘 가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한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